잠실 올림픽주 경기장에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박건하 호구를 출범시킨 서울 이랜드 FC인데요. 강원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경기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과연 서울 이랜드의 박건하 감독 두 번째 경기에서는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즌 도중에 감독이 교체된다는 것이 상당히 모험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이랜드가 그만큼 좀 절실하게 이번 시즌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건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와 풀백의 공격 성향이 살아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이랜드 선수들의 조직력이 한층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거든요. 두 번째 경기인 만큼 과연 단기적으로 박건하 감독이 어느 정도까지 조직력을 끌어올렸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부천의 승점차가 이제 6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천 입장에서는 승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서울 이랜드도 지금 4위 강원과는 승점차가 7점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 따낼수록 정말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순위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신데요. 경남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18점까지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0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경남도 상당한 다크호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아래 팀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천도 부천이지만 지금 6위에 있는 서울 이랜드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경기, 특히 7월 일정에서 승점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2016 시즌인데요. 아직까지도 순위권의 이 판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양팀 선발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서울 이랜드가 강원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좀 과제도 많이 남긴 지난 라운드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었죠. 팀의 조직력이 끌어올려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예. 다만 여전히 서울 이랜드는 압박 강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윤석열, 이규로, 김동철, 김동진, 신일수, 김준태, 김재성, 안태현, 타라바이 그리고 주민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 선수가 지난 경기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했었는데 예. 김재성 선수가 오늘은 선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타라바이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위치를 옮기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박건하 감독은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천FC입니다. 류원우 골키퍼, 한희훈, 강지용, 이항민, 지병주, 조범석, 김영남, 루키안, 진창수, 김윤도 그리고 이효균 선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박은익료 선수가 오늘 퇴장으로 인해서 지난 예. 경기 다이렉트 퇴장을 받으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부천에서 주목해야 되는 선수는 인천에서 임대가 된 두 명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병주 선수와 이효균 선수거든요. 특히 이효균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천에서 임대가 됐고 첫 경기부터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박은익료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효균 선수가 전체적으로 주전 공격진과 어떤 호흡을 맞추느냐 이것이 부천의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매호영 주심, 김영하, 이상민 부심, 서동진, 대기심이 나왔습니다. 부천FC가 지난 라운드 사실 대전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올 시즌 처음으로 2실점을 한 경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과열된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 선수들 그리고 부천 선수들 모두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카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부천은 이 경기에서 2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7월 일정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정되어야만 부천의 컬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연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수비부터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부천FC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연승을 달리던 팀이 한번 이 끊기게 되면 또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다만 부천의 올 시즌 강점은 결국 연패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과연 오늘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오늘 경기에서도 연패 없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것인지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송선호 감독 일단은 지난 대전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 다만 표정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예. 오늘 지병주 선수가 유대현 선수를 대신해서 왼쪽 풀백으로 나서게 됐는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감독으로서 경기를 치르는 박건하 감독입니다. 사실 아직 박건하 코치라는 좀 호칭이 익숙한데 네, 지난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던 박건하 감독이고요. 그렇습니다. 박건하 감독의 커리어에서 사실 감독이라고 불렸던 시기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에서 18세 이하 팀의 감독을 맡았던 경력이 그렇죠. 네,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 2군 팀 코치를 맡기도 했었고 또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성인 대표팀의 코치를 맡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박건하 감독은 대표팀에서의 코치 경력이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도 단기간에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강원전에서는 어느 정도 박건하 감독의 색채가 빠른 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은 준비 기간이 있었던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진영을 갖추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효균 선수 부천FC 소속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되겠고요. 바로 지난주에 인천에서 임대를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키플레이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박은익료가 없는 상황에서 루키안, 진창수, 김윤도 그리고 이효균까지 4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은 분명 올 시즌 부천이 그동안 보여왔던 공격 패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효균 선수는 기본적으로 185cm 헤딩을 잘 따주고 연계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존 공격진과 어떤 호흡을 맞출지 오늘 90분 동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이효균 선수의 강점이 살아날 수 있을지. 자, 이제 매호영 주심이 경기 시작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현재 홈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죠. 네. K리그 챌린지 홈경기 현재 8경기 치렀는데 3승 5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패 기록이 상당한 서울 이랜드인데 과연 홈경기에서 언제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인지 일단은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부천FC가 왼쪽에, 그리고 네이비색 유니폼의 서울 이랜드가 오른쪽에서 오늘 전반전을 치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휘슬이 불렸고요. 반칙. 네, 지병주 선수의 모습이죠. 지병주 선수는 2014년 대구FC에서 데뷔를 했었고요. 예. 지난 시즌에 인천으로 이적을 했고 올 시즌에는 인천에서 부천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3번째 출전에 나서고 있는데 6월 13일 고양전 그리고 18일 부산전에 일단 출전을 했었고요. 한 3주 만에 다시 선발로 나오게 되는 지병주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지병주 선수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중앙으로 높게 띄워줬습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이규로 중간에 차단해내고 있는 부천FC. 루키안이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영광 골키퍼. 자,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네, 지금 흐름볼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이규로 네. 선수가 가격을 당한 넘어졌는데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볼에 대해서 두 선수가 동시에 지금 경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이규로 선수가 상당한 충돌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또 이규로 선수인데 슛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전 때 후반전에 이규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예. 아쉽게도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또 골 감각이 살아있는 이규로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서울 이랜드의 전력에 있어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회복했고 다행히 부상 네. 없이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규로 선수가 다행히 일어났고요. 다시 서울 이랜드 진영에서 볼이 돌고 있습니다. 김동진.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부천전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예. 네, 지난 작년 10월에 타라바이 선수의 결승골로 부천원정에서 1대0 승리를 먼저 따냈었고요. 올 시즌 4월에 있었던 맞대결. 네, 이장은 일단 볼 처리 잘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4월에 있었던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김영남 선수의 자책골로 서울 이랜드가 또다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2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박건하 감독의 두 번째 경기 부천을 상대한다는 점은 사실 서울 이랜드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느낄 만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부임과 함께 지난 강원전 또 부천전까지 이 홈에서의 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강원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고 오늘 부천과의 경기 치르고 나면 이제 고향 원정을 떠나게 되죠. 네, 고향 원정을 비롯해서 안산, 대전이 이렇게 연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5 이후에 치러지는 5경기 중 4경기가 홈경기입니다. 일단 일정상에 어느 정도 운도 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박건하 감독이 일단은 올 시즌을 길게 봤을 때 이 시기에 단기적으로 조직력을 최대치로 끌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경기가 끝나고 주민규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박건하 감독이 크게 뭐 지시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믿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죠.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에 있어서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전날 클럽하우스에서 합숙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클럽하우스에서 경기장까지 단체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마티네리 감독 때는 합숙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박건하 감독은 조금 더 선수들의 융합에 있어서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조직력을 좀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팀 분위기에 있어서도 일단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표팀 경력도 풍부한 박건하 감독만의 어떤 노하우가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른쪽 흐르면서 터치아웃. 사실 부천FC의 송선호 감독도 작년 시즌 중간에 팀을 맡았잖아요. 네, 5월 29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이제 1년이 지났고 참 지금 부천이 2위까지 올라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말 1등 공신이라 꼽는다면 당연히 송선호 감독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최하위에 빠져있던 부천을 5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주역으로 역할을 해줬던 감독이 송선호 감독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송선호 감독의 지도력 올 시즌에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즌 중간에 팀을 맡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송선호 네. 감독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부천을 강팀으로 또 탈바꿈을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선호 감독이 올 시즌 정말 많은 자, 준비를 충돌. 해왔는데요. 네, 이호균 선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자, 서로를 다독여주고 있는 신일수와 이후균입니다. 네, 오늘 두 선수가 맞부딪히는 빈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이용인 선수는 일단 루키안 선수의 뒤쪽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랜드의 두 명의 중앙 수비수, 중앙 미드필더들 김준태와 신일수가 이용인 선수를 막는 과정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천의 이 원정 팬들도 굉장히 많이 이 주말을 맞아서 이곳 레올파크를 찾아줬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 자, 한 번에 길게 붙였습니다. 헤딩. 일단 멀리 걷어냈고요. 루키안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깨 싸움. 터치아웃되면서 부천의 공격.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이랜드는 지난 강원전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첫 경기였는데 예. 시작부터 라인을 높이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드필더 김준태와 신일수도 자기 진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공격을 좀 주도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경기도 일단은 라인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컨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온 공을 헤딩 커트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을 따내는 위치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사실 서울 이랜드의 지난 경기는 후반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박건하 감독이 이 후반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지적을 했던 것이 팀의 압박 강도에 있었습니다. 예. 전반전만큼의 압박 강도가 후반전에 이어지지 않았고 수비 상황에서 선수들이 내려서는데 의존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공격적인 컨셉이 살아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마티네리 감독이 지휘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했던 것인데 일단 박건하 감독의 가장 큰 선결 과제, 팀의 전체적인 압박 강도를 신경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박건하 감독의 이 지시사항이 얼마나 또 이루어질지 지켜보겠고요. 김재성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신일수 돌아서면서 자, 왼쪽 한 번에 길게 갑니다. 타라바이 쪽인데요. 타라바이 헤딩.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서울이랜드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타라바이가 네, 태클로 올라가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주민규입니다. 자, 반칙 아니고요. 주민규 주민규 슈팅! 빗나갑니다. 네. 역금을. 타라바이와 주민규가 한번 연계를 해봤었는데 순간적으로 주민규의 오른발 리어포스트 쪽에 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역금으로 맞추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보이는데요. 주민규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한 차례 나왔고요. 네, 부천의 수비수로 보이는데 예. 네, 이양민 선수죠. 자, 지금 앞서 타라바이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양민 선수가 약간 충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라바이와 주민규는 부천을 상대로 강한 자신감을 특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민규 선수는 2015년 6월 부천원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는 지난 시즌 부천을 상대로 2골을 터뜨렸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두 선수 모두 부천을 상대로 골을 맛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전의 장면에서도 두 선수가 볼을 터치할 때마다 기대를 좀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항민 선수는 일어났고요. 사실 서울이랜드가 최근 이 공격진에서 좀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고민거리인데요. 네, 일단은 주민규와 타라바이가 부천을 상대하면서 또 자신감 있는 부천을 상대하면서 일단 서울이랜드의 공격진에 골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서울이랜드는 6월 1일 경남전 이후로, 그러니까 경남전에서 타라바이 선수와 벨루스 선수가 골을 터뜨렸는데
그 이후로 공격수에게서 골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6경기째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두 골은 모두 이규로 선수의 발끝에서 터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격진의 골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루키안이 어깨 싸움을 이겨냈지만 자, 협력 수비에 당했고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타라바이가 도전해봤습니다. 높게 넘어오는 공. 터치아웃됩니다. 네, 결국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주민규 선수를 비롯해서 예. 타라바이와 안태현 그리고 김재성까지도 뭐 마찬가지로 공격이 많이 가세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이랜드의 3톱 타라바이, 주민규, 안태현 이 세 명의 선수들에게서 골이 터지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팬들의 좀 답답함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박건하 감독이 또 공격수 출신인 만큼 이 공격 쪽에서의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기를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1차 과제는 기본적인 팀의 컨셉 그리고 예. 그 컨셉을 살려줄 수 있는 압박 강도에 있어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2차는 결국 공격수의 결정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아, 두 명이 좋습니다. 에워쌉니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현. 자, 뒤로 내주고 크로스. 타라바이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짧게 밀어줬고요. 자, 왼발로 띄웁니다. 네, 반대편 바깥쪽 네.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예. 핫사이드에서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재성이 달려들면서 결국 발에 맞춰봤습니다만 위력이 실리진 못했습니다. 네,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면서 드러났던 차이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규로 선수가 물론 인창수 감독 대행 시절에 일단 골을 터뜨린 것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도 결국 깊숙한 오버래핑 중앙 쪽으로의 침투를 통해서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했었거든요. 예. 지금 장면도 윤성현 선수가 오버래핑을 통해서 크로스를 올려줬었는데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이 이루어지면서 공격 진영에서 선수들의 조직력이 점점 더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루키안의 반칙이 지적됐고요. 전반 초반이긴 합니다만 서울 이랜드 FC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이랜드가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잡을수록 부천 입장에서는 어떻게 속공을 풀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속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은익료 선수가 오늘은 없기 때문에 이호균 선수가 합류한 채 새로운 속공 패턴 어떻게 연구를 해왔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림 다툼. 이항민이 걷어냈습니다. 자, 한번 튀어 올랐고요. 다시 앞쪽으로 붙여주는데 김재성 타라바이 쪽 이어받았습니다. 주민규가 버텨줍니다. 김준태 다시 왼쪽으로 김재성 걸려 넘어졌습니다. 반칙. 네, 김재성 선수가 볼과 선수 사이에 자신의 몸을 들이밀면서 확실하게 소유권을 지켜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머물러 있던 이항민 선수가 다리를 뻗으며 반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항민의 반칙으로 서울 이랜드가 좋은 위치 왼쪽 측면 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 10분까지의 흐름을 보면 부천은 기본적으로 센터 서클에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 반면에 서울이랜드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간격을 짧게 유지하면서 공격 과정에서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그리고 수비 과정에서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부천 선수들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류원우 골키퍼가 수비 벽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었고요. 프리킥 키커는 김재성. 빗을 불렸습니다. 김재성이 오른발로 띄웁니다. 헤딩 네. 맞지 않았어요. 뒤로 흘러나왔습니다. 강력한 슈팅 크게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윤성현 선수의 오른발이었죠. 예. 올 시즌 윤성현 선수는 12경기 그리고 1골 3도움을 격중해 있습니다. 예. 먼 거리에서 한번 노려봤던 윤석열 선수였습니다. 네,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는 이제 왼쪽 풀백으로 또다시 출전하고 있는 윤성현 선수인데 예. 지난 시즌에도 풀백으로의 경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성현 선수가 이제 풀백으로서 또 이제 박건하 감독이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 풀백의 오버래핑이기 때문에 예. 강한 오버래핑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방에서 싸워줍니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부천 FC의 스로인. 박건하 감독이 지난 경기 마치고 이 태권도 에어리어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어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직까지 그 어색함은 지워지지 예.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 한이훈이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이훈. 네, 부천은 이제 여기서부터 빌드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전반 10분까지는 이 장면에서 결국 서울이는데 압박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센터 서클에 넘어가지 못했었거든요. 예. 자, 넘어왔습니다. 김윤도. 자, 이효균이 공을 뺏겼고요. 다시 한번 태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전반전에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인데 박건하 감독이 지난 후반전에 조금 아쉬움을 드러냈었죠. 자, 빠르게 전개를 해봤는데요. 자, 윤석열이 걷어내는 과정에서 지금은 휘슬이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선수의 긴 패스가 결국 서울 이랜드의 공격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진창수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아, 왼쪽 지금 종아리 부분을 잡고 있는데 네, 태클이 좀 깊숙이 들어왔었죠. 예. 일단 주심도 진창수 선수에게 사과를 하라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은 이번 7월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1위 안산과 승점차가 6점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많은 승점을 쌓을 필요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7월 13일이죠. 전북현대와 FA컵 8강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 팬들은 전주성 원정을 정말 오랜만에 다녀오게 될 텐데 사실 많은 팬분들이 K리그 챌린지 팀들이 FA컵에서 거둔 최고 기록이 어디냐라고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예. 2014년에 강원FC가 챌린지로 강등된 첫 번째 시즌에서 8강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렇죠. 부천도 올 시즌 FA컵 8강까지 올랐습니다. 예. 현재 타이 기록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천이 전북을 꺾고 4강에 오른다면 정말 앞으로도 쉽게 깨지기 힘들 대기록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에게도 또 K리그 전체적으로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부천FC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포백이 안정화를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겠죠. 예. 지난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뒷발로 그러나 지금은 반칙이 불렸습니다. 네, 김윤도와 이효균의 연계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예. 이효균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후방에서 길게 넘겨왔던 패스를 머리로 일단 받아주고 연결해주는 모습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몸싸움 능력에도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등진 상황에서 김윤도 혹은 진창수와 같은 측면 선수들에게 패스를 벌려주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나가기 직전 살려내고 있는 진창수입니다. 네, 지금도 진창수와 이효균 두 선수가 간격을 좁히면서 유기적인 연결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알 수가 있었죠. 예. 자, 길게 루키안 머리 쪽을 겨냥했습니다. 다시 떨어뜨려 놓고요. 자, 띄웠는데 지금은 반칙. 진창수가 넘어졌습니다. 네, 이효균 선수의 머리 패스의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동준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부천FC도 프리킥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부천은 지난 경남전 홈 경기에서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강한 재미를 봤었습니다. 네. 특히 루키안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기도 했었었는데 올 시즌 또 이 세트피스 찬스에서 분명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천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격에서만큼은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직접 때려볼 수도 있는 거리인데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자, 김영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 슈팅이요! 직접! 나갑니다. 아, 역시 직접 슈팅이 맞았습니다. 예. 김영남 선수의 킥이었는데 김영남 선수가 지난 서울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자책골을 넣으면서 결국 팀의 패배를 안기게 된 예.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김영남 선수가 오늘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단단히 벼르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욕심을 좀 내볼만 하죠. 네, 오늘 서력의 기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단 프리킥을 한번 날려봤던 김영남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쓰라쓰라하게 빗나갔던 김영남의 프리킥이었고요. 골킥. 김영광이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헤딩 다툼. 자, 떨어진 공을 이효균이 간수를 했습니다. 앞쪽으로 곧바로 연결이 됐는데요. 그러나 다시 김영광 골키퍼에게. 오, 네. 지금 진창수 선수가 예. 굉장히 빠르게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간 쪽 넘겨줬는데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강지용이 걸어냈고요. 윤석열 다시 뒤쪽에서 오른쪽 봤습니다. 이항민, 조범석. 자, 왼쪽으로 서서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균 짧게 루키안에게. 루키안 오른쪽
공을 받습니다. 이항민 다시 루키안. 이항민과 주고받는데요. 이항민 중앙으로. 자, 수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간 쪽으로 연결. 자, 김윤도. 자, 이것이 넘어졌습니다. 아, 지금 반대쪽에서 넘어진 것이 굉장히 뼈 아팠습니다. 예. 진창수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김윤도가 오른쪽 침투가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꺾어주는 패스까지도 좋았었죠. 예. 역습입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김재성 넘어졌어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른쪽 측면 안태현. 자, 오른쪽에서 이규로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헤딩 뒤로 떨어졌고요. 자, 윤석열 다시 한번 크로스 좋아합니다. 자, 슛! 네. 크게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패스가 좀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제대로 임팩트를 하기 어려웠었고요. 자, 그 전에 지금 김재성 선수의 침투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 선수는 그래서 일단 앞면 쪽에 충돌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일단 동료들이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김재성 선수는 아직까지 지금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예.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줄 것을 선수 본인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마치고 일어나는 모습이죠. 예. 자, 지난 라운드 이 경고 누적 결장을 했던 김재성 선수, 오늘 이제 박건하 감독의 첫 번째 무릎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성 선수와 함께 충돌한 선수가 지금 부천의 지병주 선수로 보였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김재성 선수의 또 속도가 살려 있었기 때문에 지병주 선수가 막는 과정에서 분명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 그라운드 밖으로 잠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병주 선수는 인천대학교에서 주장을 한번 역임했었던 적이 있죠. 예. 인천에서 현재 부천으로 임대를 와 있는 지병주 선수입니다. 김동진이 돌아섰습니다. 왼발로 길게 찍어주었습니다. 헤딩. 오른쪽 이항민. 짧은 패스를 주고받았고요. 다시 전진 밀어준다는 것이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서울이랜드의 압박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부천은 일단 이전까지의 공격 패턴을 봤을 때 루키안과 이호규는 전체적으로 연계에 좀 주목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발이 빠른 진창수와 김윤도가 수비의 배후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항민 선수가 지금 어떤 좀 불만을 표시해봤는데요. 네, 타라바이와 신경전이 있었었는데 예. 네, 양 선수를 진정시키고 있는 매호영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가열되기 전에 주심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부천이 지난 라운드 경기가 굉장히 좀 과열이 많이 되면서 결국 박은익료 선수를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대전도 김병석 선수를 이제 퇴장으로 잃게 됐는데 예. 그만큼 그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가열된 분위기를 조정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조금 경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일단 헤딩으로 잘 끊었습니다. 김영남이 쫓아가는데요. 다시 헤딩 주고받으면서 김재성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자, 안태현 쪽. 안태현 두 명 사이로 크로스. 헤딩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기 직전에 자, 살리지 못했군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태현의 크로스였고 주민규가 중앙에서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예.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면서 주민규 선수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상에서 두 달 정도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했었는데 예. 민창수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 동안 안양전부터 다시 복귀를 해서 경기를 치렀었죠. 복귀 이후에는 오늘 경기가 세 번째 출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팬들은 사실 이 주민규의 좀 공격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4월 23일 고향전 골이 올 시즌 마지막 골이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주민규 선수가 이제 시즌 두 번째 골을 언제쯤 터뜨릴지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김재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김재성 띄웠습니다. 그대로 흘러나왔고 윤석열. 네, 윤석열 왼발! 네!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현 선수의 오른발 슈팅 오늘 두 차례 나왔습니다. 예, 이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윤성현 선수가 이 풀백으로 기용이 될 때는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예, 지난 시즌에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버래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박건하 감독이 팀을 이끌고 풀백으로 보직을 다시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윤성현 선수의 최근 활약입니다. 예. 자, 타라바이 뒷발에 걸렸는데요. 다시 볼 다툼 끊어냈습니다. 조범석 돌아서면서 공을 지켜냅니다. 자, 조범석 선수도 잠시 주저앉습니다. 네, 약간의 타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 일단 유현우 골키퍼에게 볼을 내렸습니다. 약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조범석인데요. 네, 지금 패스알로를 찾으려고 해도 조범석 선수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도 부천의 동료 선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왼쪽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지명주. 네,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김윤도와 진창수, 발이 빠른 두 명의 선수가 라인을 높인 서울 이랜드의 수비진의 배후 공간을 노리도록 지금 공격 형태 조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루키안과 이유규는 아래로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연계해주는 모습들, 이런 형태를 갖춰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 이랜드의 수비 형태에 대해서 부천이 꺼내들은 대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진창수 선수의 스피드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과연 진창수 선수가 수비 라인의 배후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걷어내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다툼 한이훈과 지금 김재성 선수가 충돌을 했는데요. 부천 FC의 스로인. 먼저 길게 보고 헤딩 김윤도.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김윤도 가슴으로 떨궈놓고 루키아 쪽 뒤로 밀어줍니다. 자, 맞지 못했어요.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이랜드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른쪽 빠르게 치고 가는 안태현. 자, 그러나 받자마자 지병주가 뺏어냈고 반칙. 네, 지병주 선수의 수비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안태현 선수와의 속도 경쟁이었는데, 자, 지금 안태현 선수가 볼을 뒤쪽으로 빼냈음에도 지병주 선수가 밀리지 않았거든요. 예. 네, 지병주 선수 역시도 발이 굉장히 빠른 수비라는 것을 이번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안태현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요. 네, 지병주 선수가 사실 중앙 수비도 가능하고요, 측면 수비, 오른쪽, 왼쪽 모두 지금 볼 수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지병주 선수가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로서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수비력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출중한 선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효균 뒤로 내줬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부천의 스로인. 자, 머리에 맞췄고요.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효균 전방으로. 자, 전진 패스 연결됐는데, 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간수해냈습니다. 다시 슛! 네. 걸리지 않았습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미드필더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예. 진창수 선수가 계속해서 볼을 지켜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슈팅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제대로 맞지 않았고요. 지금은 타라바이의 역습. 타라바이 뚫어냈습니다. 타라바이. 네. 자, 마지막에는 중심을 약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희훈 선수와의 1대1 과정에서 일단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예. 결국은 중심을 잃으면서 강정호 선수의 커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확실히는 폭발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왼쪽 측면 공격수 윙포워드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이전 경기 강원전처럼 섀도우 스트라이커, 처진 스트라이커로서의 활약도 가능하고요, 또 왼쪽 날개 공격수로도 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풍부하고 스피드가 있고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 FC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김재성 반대편 포스트 쪽. 그러나 골키퍼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지금 골로 인정이 선제골! 했습니다. 네. 자, 선제골을 터뜨리는 타라바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타라바이가 지금 포스터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글쎄요, 지금 가까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원우 선수가 볼을 일단 놓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부천 선수들은 포스가 처진 파울 혹은 뒤쪽에서 타라바이 선수가 후에 반칙을 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주심은 타라바이 선수의 골을 인정했습니다. 자, 부천 FC 선수들이 일단 내오영 주심에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이 그대로 인정이 됐고, 타라바이 선수의 선제골로 서울 이랜드 FC가 1대0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느린 화면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예. 저희도 확인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
자, 지금은 유원우 골키퍼가 코너킥을 그대로 잡아낸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이 공을 흘리면서 타라바이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골의 가장 큰 부분은 결국 타라바이 선수가 유원우 선수에게 반칙을 범했느냐, 유원우 선수가 품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결국 경기가 끝난 뒤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일단 타라바이 선수의 올 시즌 6번째 골 기록이 되면서 1대0 리드를 잡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을 상대로 타라바이 선수도 이제 3번째 골을 넣게 됐습니다. 예. 주민규 3골, 타라바이 3골. 오늘 서울이랜드의 공격진 중에서 부천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기억을 안고 있는 선수들이 2명이나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점을 하게 되면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부천 선수들의 전체적인 사기저하도 우려가 되는데 예. 일단 지난 경기 포함해서 현재 3번 3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분위기를 추스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과연 이 실점 분위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유키안 선수가 약간 충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이랜드는 타라바이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드디어 6경기, 이제 7경기 만에죠. 7경기 만에 공격수가 골을 넣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6월 1일 경남전 이후로 오늘 7월 3일 부천전 드디어 공격수가 골을 터뜨리는 서울이랜드입니다. 예. 자, 띄워 보냈습니다. 헤딩. 김윤도 쪽, 그러나 중간 차단. 자, 스피드 경쟁인데요. 걸려 넘어졌던 지병주. 터치아웃이 됐고 부천FC 지병주가 던졌습니다. 또 떠오른 거 지금은 공중골 다툼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 선수가 충돌이 있었죠. 네, 김영남의 반칙이 지적이 됐는데요. 지병주 선수군요.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장면은 지병주 선수가 지금 볼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또 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주심이 조금 더 판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지병주가 옐로 카드를 받게 됐고 김재성 선수가 오늘 참 부지런히 좌우 넓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제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송선호 감독인데요. 예. 자, 타라바이가 받았고요. 빠져나오고 있는 부천FC입니다. 다시 한번 타라바이 왼쪽에서 뒷발로 밀어줬는데 자, 동료가 없었습니다. 루키안. 자, 넘어져 있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신일수. 다시 뒤로 김동진. 윤석열이 밀어줬습니다. 한 번에 왼쪽으로 길게 넘어오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주민규. 자, 그러나 볼을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신일수의 터치가 약간 불안했고 지금은 반칙. 네, 계속해서 경기가 조금씩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주심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부천 선수들이 지금 좀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골 장면에 대해서는 결국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과연 유원우 선수가 스스로 볼을 흘린 건지 아니면 타라바이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던 건지 이것을 일단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효균이 넘어졌고 반칙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천은 23세 이하 선수가 선발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체 카드는 2장만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지금 서울이랜드에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2장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천에게 있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리드를 빼앗겼기 때문에 송선호 감독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 자, 오른쪽 약간 치우치. 방면에서 부천FC의 프리킥입니다. 조범석 선수인데요. 자, 띄워줬습니다. 헤딩. 그대로 떨어진 공을 멀리 걷어냅니다. 공격권은 서울이랜드 FC. 그리고 오늘 부천의 포메이션은 일단 4-2-2-2 포메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4-4-2 포메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효균 선수는 미드필더가 아니고 공격수기 때문에 미드필더와의 가까이 미드필더와 연결해주는 역할은 일단 맡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공격진과 호흡을 맞추는데 조금 더 치중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재성이 따내지 네. 빠르게 압박을 해줬습니다. 전방에서부터 빠르게 압박을 하고 있는 서울이랜드인데요.
짧은 패스로 빠져나오고 있는 부천 FC입니다. 네,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천은 일단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를 조금 더 강화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중원에서 볼을 키핑해줘야만 그만큼 상대 진영 전방쪽으로 연결이 잘 이루어지죠. 자, 루키안 쪽 좋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루키안 꺾어줬는데 그러나 수비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볼이 아직 살아있는데요. 오른쪽 연결됐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헤딩 차단. 자, 몸을 날려 수비를 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부천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오른쪽에서 짧게 자, 이효균 빠져나왔습니다. 높게 오는 공 김영광 골키퍼 품에 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효균 선수가 키핑을 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예. 그러면서 일단 서울이랜드에게 계속해서 흐름을 내주는 것은 부천에게 달강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원에 있어서 조금 더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카나바이가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지적됐고요. 노란색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네, 강지용 선수가 경고를 받았죠. 예. 글쎄요, 지금 부천은 포백 중에서 벌써 2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지병주와 강지용이 경고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부천이 글쎄요, 일단 후반전 상대의 속공을 또 막는 과정에서 반칙으로 끊어내는 빈도가 필요할 수가 확대해지는 장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전반전 이른 시간에 벌써 2장의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또 오늘 경기의 변수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길게 넘어왔습니다. 헤딩 떨어뜨렸고 김영남이 앞쪽으로. 서울 이랜드의 전방 압박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전진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는 결국 이호균과 누키아는 중앙 쪽에 두고 전방으로 길게 연결하면서 서울이랜드의 최후방 수비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필더의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상대의 압박에 중원의 숫자로 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송선호 감독에게는 두 가지 카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은 이호균 선수가 필드 위에 있기 때문에 이호균과 누키아에게 길게 볼을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자, 이효균 쪽인데요. 헤딩. 자,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왼쪽에서 자, 열렸어요. 이겨냈습니다. 자, 띄워주는데 반대편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온라인 밖으로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전방 쪽의 숫자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전반전 종료가 되기 전까지 일단 동점골을 따내는 것이 부천의 흐름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전반전 미드필더에서 35분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미드필더에서 상대의 압박을 뚫어내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전방 쪽의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천의 코너킥입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김영남. 자, 높게 옵니다. 헤딩! 골키퍼! 어렵지 않게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용 선수의 머리 한번 걸릴 뻔했습니다. 예. 자, 지금은 김영광 골키퍼가 너무 멀리 찼습니다. 앞선 두 장면에서는 일단 부천이 전방 쪽으로 길게 볼을 투입하는 식으로 공격을 전개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장면, 센터 서클에서 스로인으로 시작하는 이번 장면은 빌드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나 루키안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네, 김동철 선수와 누키안 선수의 맞대결 오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김동철 선수가 전남 드래곤즈에서 활약할 당시에도 몸싸움과 대인마크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전남에서 활약을 할 때는 임종은 선수의 뒤쪽을 커버하는 센터백이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종종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수비적인 지능이 좋고 몸싸움과 대인마크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서울 이랜드의 공격권이 유지됩니다. 일단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글쎄요, 박건하 감독의 전반전 좀 공격적인 승부수가 어느 정도 통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왔는데 지금은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전환될 수 있을까요? 자, 그대로 때려봤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부천도 확실히 압박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패스 형태가 길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위협적인 공격 찬스는 결국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있었거든요. 측면에서 어떻게 공격을 할로를 찾느냐, 그리고 일단 전방적으로 어떻게 볼이 정확하게 투입되느냐, 이것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충돌 이후에 김대성이 따냈습니다. 왼쪽으로 카라바이. 자, 천천히 좁혀갑니다. 카라바이. 수비 한번 맞고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타라바이가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나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태현 선수가 한번 뛰어봤는데요. 네, 그리고 박건하 감독의 서울이랜드. 일단 오늘 경기에서 채택했던 강한 압박과 라인을 높이는 공격적인 전술, 모두 주요하게 먹혀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라인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루키안과 이유근과 같은 선수들이 골문과 가깝게 볼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강한 압박,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천이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 전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향민 낮게 넘어왔습니다. 루키안이 뒤로 밀어줬고요. 진창수 왼쪽에서 자, 지병주의 크로스 걸렸습니다. 자, 김재성이 한 번에 길게 붙여줬는데요. 지금 강지웅 맞고 나갔습니다. 서울 이랜드 스로인. 전반전 이제 40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부천이 뒷공간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진창수 선수의 스피드도 일단은 서울이랜드의 수비진들, 특히 미드필더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 패스가 끊겼고요. 자, 다시 한번 몸싸움으로 이겨냈습니다. 강한 압박. 자, 3명, 5명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랜드 쪽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결국은 이 서울 이랜드 이런 강한 압박이 후반에도 얼만큼 좀 이어질 수가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민규가 따냈죠? 자, 연결이 됐습니다. 타라바이 다시 주민규 공간으로, 그러나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이랜드의 공격수들은 어느 정도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주민규와 타라바이의 스위칭 플레이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규가 전체적으로 후방에서 길게 오는 패스를 받아주면서 측면으로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득점 맛을 본 타라바이 선수가 중앙 쪽으로 파고들면서 직접적으로 마무리에 관여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타라바이 선수가 참 공간을 잘 찾아다니네요. 네, 그게 이제 또 타라바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센터 라인 부분에서 일단 뒤로 빼줬습니다. 골키퍼 길게 헤딩 떨어지는 공. 자, 지금은 반칙이에요. 네, 뒤쪽에서 파울이 범해졌다라는 주심의 판정이었고, 예. 타라바이 선수는 지난 시즌 35경기에 출전해서 18골 그리고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득점 2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40경기 23골 7도움을 기록했었는데, 예. 결국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인 주민규 선수 그리고 타라바이 선수 1, 2위로 지금 지난 시즌에 올라왔었거든요. 예. 두 선수의 골이 올 시즌에도 많이 터져야만 그만큼 서울이랜드 공격진의 화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경기 오랜만에 타라바이 선수가 골을 맛봤다라는 점은 서울이랜드에게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이군이 높게 넘겼습니다. 헤딩. 자, 떨어졌고요. 그러나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김재성 한번 숨을 죽여놓고 오른쪽 파고드는 이규로. 자, 이규로 앞쪽 길게 유원욱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부천의 백도 라인이 지금 라인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지금 간격을 조금씩 좁히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나갔죠. 전반전 42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 공주었고 타라바이 다시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네, 서울이랜드가 정말 웬만해서는 상대에게 일방적인 흐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마틴네리 감독이 이끌 당시만 해도 선수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펼쳐주는 빈도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단기간에 역시 박건하 감독이 팀의 조직력, 그러면서도 팀의 확실한 정신까지도 바꿔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의 패스가 차단이 됐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런 패스 코스를 찾는 데 있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죠. 예.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의 표정도 상당히 밝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표정도 밝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대표팀 코치 경력이 굉장히 풍부한 박건하 감독인데 예. 역시 홍명보 감독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과의 또 좋은 시간을 오랜 시간 함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대표팀 감독에게서 직접적으로 전해들은 노하우가 또 있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팀을 바꿔놓는 데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후반전에 이어지느냐 이것은 이제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되거든요.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라운드 강원전에서도 이 후반전에 좀 급격하게 체력적으로 또 많이 경기력이 무너지면서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던 서울 이랜드였는데요. 좋습니다. 자, 지금은 빠져나왔습니다. 안태현. 네, 빠르게. 안태현 안태현인데요! 추가골 뽑아냅니다. 서울 이랜드 안태현. 역시 안태현의 스피드가 만들어낸 오른발 발등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스코어 2대0. 안태현입니다. 네, 흐름을 쥐고 있던 서울이랜드 안태현 선수의 골까지 터지면서 예. 2대0 스코어까지도 리드를 확실하게 굳히는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태현 선수의 시즌 2호 골. 박건하 감독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전까지 6경기 연속으로 골이 없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안태현 선수와 박건하 감독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선수들이 다 같이 지금 박건하 감독에게 달려와서 셀러브레이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기 좋은 그림이 탄생합니다. 예. 서울이랜드의 분위기가 박건하 감독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그리고 실점을 한 유원 골키퍼가 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앞서 언급했던 이야기를 계속해보자면 예. 서울이랜드가 오늘 경기 이전까지 6경기 연속으로 공격수들의 골이 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사라바이 선수의 선취골을 시작으로 안태현 선수까지 골을 터뜨리면서 3명의 공격수 중 벌써 2명의 선수가 골맛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제 주민규 선수가 남았는데요. 자, 일단은 서울 이랜드가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유원희 선수가 오른팔 쪽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깨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예. 순간적으로 안태현 선수의 빠른 타이밍의 슈팅에 대응을 하는 동안에 약간 지금 어깨 쪽에 충돌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고요. 글쎄요, 류현우 골키퍼가 계속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겠고요. 예, 다행히 괜찮다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우 골키퍼는 부천에서 현재 전경기 출전 중에 있습니다. 예, 18경기, 오늘 경기 이전까지는 17점을 허용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2골을 허용하면서 19경기 2실점으로 실점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래도 유현우 선수가 넘버원 골키퍼로서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만큼의 그 안정감은 부천이 쉽게 대체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유현우 선수가 큰 부상 없이 계속해서 남은 경기들 오늘 경기까지 됐다는 소화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태현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스코어가 2대0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부천은 2경기 연속 2실점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의 전력은 일단 안정된 수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오늘 경기 이전까지 10실점을 허용했던 만큼 K리그 챌린지에서 최소 실점으로는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예, 다만 2경기 연속으로 2골씩, 2경기 4골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은 그만큼 부천에게 있어서는 절대 달가운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손선호 감독 입장에서 이제 수비 쪽에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2대0 이 흐름을 또 부천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매우 덕후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요. 예, 그만큼 전반전 서울이랜드의 경기력은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경기력 중에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자, 강하게 부딪혀오는 이규로입니다. 네, 지금 이규로 선수가 뒤쪽에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었는데 예, 네, 카드가 주어집니다. 경고를 받은 이규로. 서울 이랜드 쪽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루키안 선수가 뒤쪽으로 내려와서 연계에 참여할 때 서울이랜드 수비수들이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루키안 선수가 또 못 일어나네요. 네, 뒤쪽에서 너무 강하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가- 고통이 심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릎 쪽을 좀 잡고 있죠.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부천FC는 교체 카드 2장입니다. 루키안 선수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송선호 감독의 시름이 그만큼 깊어집니다. 오늘 사실 바그닝요라는 또 가장 확실한 공격 카드를 쓰지 못하는 부천FC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에게 있어서 서울이랜드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서울 이랜드에게 연패를 계속 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도 일단은 흐름이 부천에게는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들것이 들어가는데요. 글쎄요. 네, 루키안 선수의 무릎 쪽에 지금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무릎 통증이 심화될 경우에 결국은 교체 카드를 한 장 소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될 텐데, 예. 오늘 교체 카드를 2장만 가지고 있는 부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으로 교체 카드 한 장을 소진한다는 것은 더 지금 팀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키안 선수 일단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 약속된 4분의 추가 시간 가운데 이제 3분 45초 정도 흐르고 있고요. 자, 지금의 부상으로 인한 추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전반전이 거의 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루키안까지 이 경기를 뛸 수 없게 된다면 부천은 공격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가장 큰 베스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루키안과 박은익 두 선수의 조합을 일단 박은익 선수가 오늘 나오지 못해서 예. 루키안 선수 혼자만 고군분투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루키안 선수까지 잃게 된다면 지금 팀의 최다 득점을 달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모두 잃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박은익과 6골, 루키안이 5골을 기록하고 있는 부천인데 두 선수가 없습니다. 자, 프리킥 그대로 김영관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루키안 선수가 일단 들것에 실려 나간 상황에서 어느 선수를 투입하느냐도 상당히 손순호 감독에게 고민이 될 것이고, 예. 자, 일단 하프타임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 주민규가 이어받기 전에 태클로 저지하는 이항민.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이랜드의 공격진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도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도 안태현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가는 주민규 선수의 앞쪽으로 패스를 잘 넣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선수는 롱스로의 능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짧게 처리. 하나가이 다시 윤석열에게. 윤석열 돌아서면서 다시 한 번 더 접었습니다. 윤석열 코너 부근 이동. 자, 크로스 약간 짧았어요. 멀리 걷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살리지 못했던 김재석. 루키안 선수가 지금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어났습니다. 네. 루키안 선수 다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일단 치료를 마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예. 일단 부천FC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고요. 그렇습니다. 루키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뛰면서 조금 더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자, 길게 옵니다. 왼쪽으로 흘러가는 공 따라 붙고 있는데요. 나갔습니다. 주심이 시계를 확인하고요. 자, 한 번쯤 더 공격 기회가 올지 부천FC. 자, 길게 던졌습니다. 박스 안쪽. 그러나 수비의 차단. 이항민. 한이훈. 자, 오른쪽 봤습니다. 수비 맞고 루키안 쪽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자,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남의 오른발에 믿어야겠습니다. 예. 김영남 반대편 포스트 높게 떴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네, 역습을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이죠? 자, 지금 타라바이가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수비가 한 번 지연을 시켰습니다. 네, 루키안 선수의 부상으로 지금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공격 찬스를 한 번 더 주려는 듯한 주심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앞으로 길게, 그러나 받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부천의 골킥. 자, 헤딩 다시 한번 차단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이항민. 자, 멀리 찼습니다. 헤딩. 자, 다시 앞쪽 넘어오는데요. 직전에 차단시켰습니다.
이제 휘슬이 불리는군요.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서울 이랜드 FC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꺼내는 공격적인 카드가 결국 먹혀들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흐름을 지배하면서 타라바이 안태현의 골을 맞고는 데 성공한 서울 이랜드. 부천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 이랜드의 강한 압박에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과연 후반전에 어떻게 교체 카드 2장을 활용하면서 흐름을 바꿀 것인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메크 K리그 챌린지 21라운드 경기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임하게 되겠고요. 포지션이 오른쪽, 서울 이랜드가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으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부천은 김문도 선수를 빼고 문기한 선수가 투입이 됐죠. 예, 이렇게 되면 문기한과 루키안, 진창수 그리고 이호근까지 4명의 공격진이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느냐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가지고 있는 2장의 교체 카드 중에 1장을 하프타임에 사용한 부천 FC입니다. 자, 프리킥을 빠르게 처리했고요. 오른쪽 파고듭니다. 뒤쪽에서 태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기한 슛! 네. 자, 30초 만에 문기한의 슈팅. 문기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김영광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역시 김영광다운 선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고 김영광 골키퍼가 잘 반응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수비 라인 앞쪽에서 문기한 선수의 위치 선정이 원래 좋았었고요. 예. 그러면서 문기한 선수의 오른발 인사이드 슛이었는데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날린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이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문기한이 길게 골키퍼 쳐냈습니다. 김준태가 걷어냈고요. 노방에서 지병주. 네, 부천은 한번 흐름을 잡았을 때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선수들 빨리 지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다시 넘어옵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투입하자마자 문기한 선수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간격을 넓게 벌려주면서 예. 긴 패스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볼을 쫓게 되는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금방 소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패스가 길게 넘겨지면 넘겨질수록 많은 거리를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강한 서울 이랜드 선수들을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천의 이런 긴 연결이 어떻게 먹혀드느냐 이것이 후반전에 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루키안이 볼을 지켜내지 못했고 짧은 패스 끊어냈습니다. 이한민, 김영남. 짧게 밀어줬고요.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왼쪽에서 자, 이어받았어요. 지병주. 그러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고 있는 지명수 선수였습니다. 예. 서울 이랜드의 골킥. 일단 전반전에는 공격진의 김문도 선수가 몇 차례 이 진창수 선수에게 꺾어주는 패스도 있었고요. 예. 몇 차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옅어졌거든요. 오히려 중앙 쪽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기한의 투입을 통해서 박은익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호균이 오른쪽 윙포워드로 가고 예. 문기한 선수가 이호균 선수의 원래 자리로 간듯한 모습이거든요. 중앙에서는 루키안과 문기한 그리고 측면에서는 진창수와 이호균 이렇게 공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문기한 선수에게 좀 많은 기대가 걸려있는 부천 FC의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멀리 가지 못했고 헤딩 따냈습니다. 부천 FC 반칙 지적됐습니다. 네, 이호균과 같이 키도 크고 몸도 좋은 선수가 측면으로 가게 되면 그 방향의 측면 수비수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울 이랜드는 이제 윤성현 선수가 이호균을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타라바이 선수가 이양민 선수의 오버래핑과 같이 이호균 선수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저지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서울 이랜드. 자, 볼 살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자, 지금은 서울 이랜드 쪽에 공격권이 선언됐어요. 그렇습니다. 주심과 지금 주심의 지금 판정이 예, 엇갈렸습니다. 자, 부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자, 헤딩 높게 볼 간수하는 강지용. 골키퍼에게 내렸습니다.
한 번에 붙였습니다. 헤딩. 자,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지병주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자, 빠르게 전개했어요. 김영남이 던졌습니다. 왼쪽 두 명 사이에서 진창수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진창수 쪽 가슴으로 받고 받자마자 두 명이 에워싸는데요. 지금은 코너킥입니다. 네, 부천은 좌우 풀백의 강한 오버래핑, 그리고 루키안과 이유근이 기본적으로 서울이랜드의 측면 수비수들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병주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규로 선수가 수비에만 가담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후반전 초반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의 코너킥입니다. 공기안의 킥점. 자,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세컨볼 다시 왼쪽 높게 띄워보냅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네, 문기한 선수가 투입되면서 부천은 세트피스 기회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김영남 선수와 더불어서 문기한 선수의 공격만도 상당한 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코너킥 찬스나 프리킥 찬스에서 문기한 선수의 존재감이 발휘되기를 헤르메스 팬들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의 서포터 헤르메스들도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확실히 후반전 좀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한 이 카드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성현 선수가 전반전에 강하게 오버래핑하면서 서울이랜드의 측면 공격을 주도했었는데, 예, 좋습니다. 자, 차라바이 오른쪽 그 전에 휘슬. 아, 글쎄요, 지금 서울이랜드 선수들은 일단 부천에 지금 반칙이 지적된 상황이거든요. 예,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어땠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강지웅 선수 같은데요. 지금은 강지용 선수가 글쎄요, 전반전에 경고를 받았었는데 강지용 선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아, 그렇죠. 네. 일단 서울이랜드 선수들은 그 장면을 계속해서 어드밴티지로 속게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는 예, 항의를 주심에게 해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3장씩의 경고를 받고 있고요. 부천은 강지용과 지병주 그리고 김영남이 옐로카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좀 전의 장면은 김영남에게 조절되었군요. 예. 자, 프리킥 직접 김재성인데요. 때렸습니다. 네. 멀리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예. 원거리에서 프리킥 슈팅으로 이어가 봤던 김재성. 네, 부천에는 7번을 달고 있는 문기한 선수가 세트피스 키커로 나섰고요. 예. 서울이랜드는 김재성 선수가 합류하면 김재성 선수가 전담 키커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같은 7번으로서의 킥력을 건 자존심 싸움, 이것도 오늘 경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헤딩으로 넘어오는 공 주민규가 쫓아갑니다. 그 전에 한이훈이 걷어냈습니다. 자,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문기한이 오른쪽으로 연결 살렸습니다. 이항민 앞쪽 찔러줍니다.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이유근 선수가 윤성현 선수를 뒤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이랜드의 좌우 풀백 오버래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천이 계속 흐름을 잡고 있고요. 동시에 이항민 선수가 강하게 오버래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이 측면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코너킥 기회를 맞고 있는 부천FC. 높게 올라옵니다. 수비 헤딩. 김영남이 쫓아가서 살렸고요. 이항민이 오른쪽을 봤습니다. 다시 헤딩을 차단시켰고요. 크로스 넘어옵니다. 루키안의 머리에 네, 맞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자, 이호균입니다. 이호균 슛! 꺾어주고 자, 크로스! 슛! 막았습니다. 아, 한희훈 선수에게 마지막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은 것이 부천에게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자, 결국은 김영광 골키퍼가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네, 이호균 선수가 양보를 했죠. 예. 중앙쪽으로 꺾어주는 패스를 선택했었고, 이것이 반대편에 있던 한희훈 선수에게 정확하게 걸렸더라면 충분히 골로 연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다시 루키안 쪽 겨냥이 됐습니다. 오른쪽 루키안. 자, 두 명의 수비가 다가옵니다. 수비 맞고 터치아웃. 자, 부천FC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좀 아쉬운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기한 선수가 전체적으로 확실히 투입이 되면서 수비 라인 앞쪽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잡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길게 전방에서 주민규가 헤딩 떨궈놓고 쫓아가 봤습니다만 골키퍼에게 전달됩니다.
발길이 약간 엉켰는데요. 일단 오른쪽으로 전개 역습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이규로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반칙. 네, 지금 이규로 선수가 나아갈 방향을 진창수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했습니다만 예. 네, 지금의 충돌은 결국 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죠. 반칙을 주어질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김영남의 반칙. 네, 진창수 선수의 반칙이었던 것이죠. 예, 이규로 선수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반전 서울이랜드에서 좌우 측면의 오버래핑, 좌우 풀백들의 오버래핑은 왼쪽 풀백, 윤성현 선수의 오버래핑보다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서울이랜드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윤성현 선수가 깊숙한 위치까지 오버래핑 해줬었는데 예. 지금 부천이 그 위치에 이우균 선수를 경쟁시키면서 윤성현 선수의 오버래핑을 저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반대편 측면에 이규로 선수가 오버래핑을 상당히 자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성현 선수의 역할을 반대편에서 이규로 선수가 대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 자, 김재성이 붙였습니다. 떨어졌는데요. 반대편 흘러나온 공을 부천FC가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프라인 넘어왔고요. 찔러줍니다. 이호균. 네, 꺾어졌죠? 다시 이호균 이어받았습니다. 크로스. 낮은 헤딩. 반대편으로 길게. 지금은 큰 충돌. 휘슬이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남 선수가 경고를 한 장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남의 반칙이고요. 지금은 주심이 불러요. 네, 경기가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김영남 선수를 잡아주고 있는 주심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진창수 선수도 김영남 선수가 카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진정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호영 주심이 김영남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네, 송선호 감독이 지난 대전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평정심을 찾지 못한 것이 패인 중에 하나였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도 약간은 지금 과열되는 듯한 양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본연의 컨셉대로 경기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 균형을 맞추는,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지름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과열이 되면 오히려 경기가 많이 좀 말리게 되잖아요. 네, 조급해지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깊은 태클. 크게 넘어졌던 타라바이. 그렇습니다. 부천의 반칙이 일단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타라바이 선수는 카드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부분에서 프리킥. 네, 지금도 주심이 이양민 선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약간은 지금 진정을 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 올라옵니다. 자, 반대편 이어받았어요. 돌아서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요. 자, 찔러주는 패스. 부천의 역습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요. 네, 김동철 선수와 유키한 선수의 경합과정이었죠. 예, 유키한 선수는 팔을 떼면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어필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동철 선수가 몸을 날리고 속도를 붙이는 과정에서 살짝은 지금 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두 선수는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네, 유키한 선수가 먼저 팔을 건네면서 화해의 신호를 청하기도 했었고요. 자, 헤딩으로 틀어주었고, 자, 다시 한번 헤딩. 이규로가 띄워보냅니다. 주민규 자, 쪽입니다. 주민규 쪽. 네. 주민규 중심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양민 선수와 유원우 골키퍼의 폴사인이 지금 맞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은 지금 김재성 선수가 가깝게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은 오히려 부천이 조금 아찔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키안. 자, 경합 과정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쫓아가는데요. 한이훈. 네, 이양민 선수는 지금 오른쪽 깊숙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예. 저 지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주범석이 내려오면서 일단 후방에 3명의 선수들을 배치하고 결국
부천의 좌우 풀백들은 더 전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상 윙백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만큼 지금 측면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연결이 되나요? 그러나 김동진이 차단을 해냈고 다시 한번 지금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 이랜드는 좌우 풀백들이 오버래핑하기가 어려워지죠. 예. 이렇게 되면 전방 쪽으로 전반전만큼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 어렵게 되고요. 김동진이 경고를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부천은 효과적으로 일단 후반전 흐름을 돌려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럴 때 서울 이랜드의 속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부천은 흐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이것이 결국 후반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천은 이 전반에 서울 이랜드가 잘 됐던 부분을 좀 잘 틀어막고 있고요. 이렇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뛰어보냈고 헤딩 맞지 않았습니다. 자, 뒤로 흘러나온 공 그대로 지나치면서 클리어를 해내는 서울 이랜드.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 반대편으로 길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터치가 약간 길었는데요. 살려내는 한이훈. 코너 플렉 부분에서 일단 뒤로 밀어줬습니다. 김영남 공간으로 연결. 자, 강지용 띄웁니다. 네, 반대쪽인데요. 자, 연결되지 않았어요. 세컨볼 뒤로 밀어주고 슛! 골키퍼 잡았습니다. 아, 오늘 문기한 선수의 슈팅을 두 번 모두 막아내고 있는 김영각 골키퍼의 모습입니다. 자, 문기한 선수 일단 발에 걸렸다 하면 위협적인 슈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영각 역시 골키퍼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문기한 선수의 위치 선정이 아주 좋습니다. 예. 중앙 쪽에서 상대 수비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서 있거든요. 예. 자, 끊겼어요. 역습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은 넘어졌는데 어드밴티지 적용됩니다. 네, 자, 주민규입니다. 주민규 띄워주는데요. 그대로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온사이드였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일단 오른발 발등으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자, 지금은 주민규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 판단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유원우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감각적으로 일단 올려서 임팩트 해봤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김재동 선수가 문기한 선수와의 충돌 과정에서 충격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 선수가 오늘 정말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는 김재동 선수입니다만, 그렇죠. 김재동 선수가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중원과 공격팀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죠. 예. 이 선수가 박스 투 박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상대 박스에서 자기 팀 박스까지 올라가는, 움직이는, 그만큼 활동량이 굉장히 풍부한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오늘 김재동 선수가 많은 활동량 보여주면서 중원에서 많은 역할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효균이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칙 얻어냈습니다. 부천에서의 데뷔전을 갖고 있는 이효균. 한이훈 돌아서면서 뒤로 내렸습니다. 조범석. 자, 찔러주고요. 진창수가 어렵게 연결을 했는데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네, 한이훈 선수까지도 상대 진영까지 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앙 수비수들도 신장에 우위가 있고 또 지금 신경전이 네, 치열한데요.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지금 일어났죠. 이항민과 타라바이의 신경전. 부천도 오늘 경기를 이대로 내준다면 이제 연패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올 시즌 첫 연패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부천 선수들도 자, 진창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이호균 쪽인데 자, 그 전에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그로 선수가 크로스의 궤적을 잘 읽었고 예. 볼에 대한 클리어링도 잘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을 건드려주지 못했다면 이호균에게 걸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짧게 스로인.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뒤로 나온 공 중앙에서 골다툼. 조범석. 넓은 공간. 한이훈이 오른쪽을 봤습니다. 왼쪽에서 지병주. 자, 길게 높게 연결. 루키안 쪽 걸리지 않는군요. 수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린 부천FC인데요. 네, 이양민이죠. 자, 꺾어줬습니다. 꺾었습니다. 공간 열렸는데요. 자, 띄워주고 이규로 헤딩. 자,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 루키안과 이호균이 있죠.
자, 지금 때려왔는데 오른쪽 굴절됐고요. 다시 측면에서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라인 근처 지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 부천FC 이항민. 자, 침착하게 볼을 돌립니다. 서울 이랜드도 집중력 있는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조범석. 자, 조범석이 넘겨줬습니다. 김영남 찔러주는 패스. 그러나 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일단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음에도 일단 수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라인의 높이는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이 내려가면 결국 루키안과 이호근 이런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물론 자기 진영에서 수비를 우선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어느 정도는 높은 위치에서 형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미드필더 선수들은 상대 진영 내지는 센터 서클 부분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부천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 서울 이랜드가 충분히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헤딩으로 끊었고 이효균의 헤딩. 지병주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부터 압박을 해줘야 되죠. 네, 바로 지금 신희수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낸 모습이에요. 자,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프리킥을 다시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네, 만약 부천이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내일 대전과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 안산 선수들 혹은 안산의 코칭 스태프에게는 대단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네, 내일 경기에서 안산이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부천과의 승점 차는 9점 차로 벌어지거든요. 부천 선수들도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종료 직전까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산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도 부천FC 반드시 좀 승점 3점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자, 올라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 비록 군경팀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에게도 2016 K리그 챌린저의 우승 타이틀이 선수들에게 붙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쳐가는 군경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우승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인터뷰 자료도 그렇고요. 네, 실제로 선수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우승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응을 내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부천은 어찌됐건 안산에게 동기부여를 더 주는 상황만큼은 막아야겠습니다. 자, 김영광 골키퍼가 길게 처리했습니다. 앞쪽으로 헤딩. 발을 밀어 넣으면서 막고 있습니다. 자, 이항민 전방 바라보는데요. 길게 찍어줬고 신일수가 멀리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이랜드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드필더 라인도 많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상대 진영 혹은 센터 서클 부근에서부터 부천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죠. 자, 공간 잘 밀어줬어요. 문기환이 찔러줬습니다. 자, 박스 안쪽 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진창수. 자, 왼발로 크로스. 루키안 가슴으로 던져주고 다시 한번 루키안입니다. 선방 이곳을 많은 골을 터뜨리는 부천FC입니다. 지병주가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인천에서 인대가 됐던 이인방, 이호균과 지병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지병주 선수가 세 번째 출전해서 드디어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지병주 선수 부천에서의 첫 골이고요. 네, 2대1 득점 차가 됐습니다. 네, 지병주 선수 굉장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골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루키안이 잘 버텨주면서 슛까지 연결을 했는데 김영광 골키퍼가 확실하게 막지 못했고 결국 지병주의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김영광 골키퍼는 사실 할 만큼 다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결국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지병주 선수가 만회 추가골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1 한점차로 따라붙는 부천FC고요. 자, 지병주 선수는 프로 데뷔 첫 골 오늘 경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동점골까지도 터뜨리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박건하 감독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자, 지난 라운드에도 후반에 동점을 허용했던 서울 이랜드인데 자, 집중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실 축구 감독들에게 머리가 가장 아파지는 순간은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지금처럼 두 골을 앞서고 있다가 한 번에 추가골을 허용했을 때 감독으로서는 변화를 주는 타이밍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서울 이랜드의 측면 수비수들은 전반전만큼 오버래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부천 선수들은 전방 쪽으로
루키안과 이우규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길게 볼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박건하 감독이 머리가 많이 아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걸어 잠그기에도 애매한 시간대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갔습니다. 자, 기세를 올리고 있는 부천FC. 자, 앞쪽 밀어줬습니다. 자, 이어받았어요. 네, 자, 뛰었습니다. 쳤습니다. 오, 네. 돌려 넘어졌는데 일단 골라인 아웃. 야, 이규로 선수의 커버가 예. 사실상 한 골을 막아냈다고 봐야겠습니다. 와, 지금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랜드의 수비와 미드필더가 어느 정도는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천 선수들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 이렇게 수비 라인의 뒷공간에서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돌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랜드로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진창수의 돌파가 만들어낸 코너킥 기회. 자, 높게 옵니다. 헤딩 그대로 떴어요. 골키퍼 나오면서 쳤습니다. 네, 자, 세컨볼 부천이죠. 이항민. 자, 일단 뒤로 돌렸습니다. 조범석. 자, 왼쪽이 비어있네요. 김영남 찔러줍니다. 네, 루키안 밀어주고요. 루키안. 네.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아, 키핑하면서 턴 동작 후의 슈팅. 예. 네, 역시 루키안 선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이랜드의 역습 기회. 자, 이걸 블락을 해냅니다. 문기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예. 주민규 선수 글쎄요. 류현우 골키퍼가 나와서 지금 처리를 못해줬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지금 2달 반 만에 골을 터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2개월 반 만에 나왔던 득점 찬스 아쉽게도 문기한 선수의 커버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류현우 골키퍼가 나오면서 일단 공을 흘렸기 때문에 곧바로 좀 실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문기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부천의 추격 의지가 20분여를 남겨두고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서울이랜드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 레울파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재성의 코너킥. 낮게 오는데요. 짧게 커트가 되면서 다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근에 김재성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넘겨주는 패스는 대부분 짧게 연결되는 빈도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김재성 선수가 글쎄요,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들도 이 가까운 위치에 대해서는 수비를 이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조금 더 다양한 위치, 먼 쪽이라든지 아니면 골문으로 붙여주는 형태로 킥을 시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엔 낮게 깔았습니다. 네, 변화를 한번 줘봤죠? 자, 뒤쪽에서 이규로 크로스. 수비 헤딩에 걸렸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안태현 뒤로 내려줬습니다. 자, 류현우 골키퍼 오늘 첫 골 실점에서도 결국 이 실수가 됐고, 자, 앞선 상황에서도 나왔지만 골을 처리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경기 출전 중인 류현우 선수고요.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부천FC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넘어옵니다. 자, 반대편 흘러나왔고요. 이규로가 볼 나가게 내버려뒀습니다. 네, 박건하 감독은 아직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예. 과연 언제 첫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타라바이가 공을 쫓아왔습니다. 타라바이, 자, 수비 다리 사이. 그러나 이항민 선수가 일단 수비를 해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후속적인 접촉 과정,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자, 경고가 나오는군요. 이항민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쪽에 있던 타라바이 선수를 팔을 써서 밀쳐내는 동작이 있었는데, 예, 불필요한 동작이죠. 그렇죠. 결국 주심도 불필요한 충돌로 간주를 했습니다. 예. 경고를 주어졌고요. 자, 이항민 선수까지 경고를 받으면서, 자, 오늘 경기 부천의 수비 라인에서 이 옐로 카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병주, 강지용, 그리고 이항민 선수까지 경고를 받았고, 예. 미드필더 중에는 김영남 선수까지 지금 경고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7월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 빠지는 선수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사실입니다.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헤딩 경합. 자, 지금도 타라바이가 크게 넘어졌어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앞쪽 한 번에 넘어온 공 루키안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막아줬습니다. 네. 몸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김영광 골키퍼가
웬만한 필드 플레이어 못지않은 좋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격수와 경합을 하더라도 쉽게 밀리지 않을 인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물론 루키안 선수가 김영광 선수와의 어떤 편동장에서의 경합 여기서 넘어졌다고도 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김영광 선수가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부천은 임동혁 선수가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김재성이 높게 보내줬습니다. 타라와이 네, 타라와이 발렸어요. 발렸어요. 그러나 터치 이후에 곧바로 이항민이 따냈습니다. 짧게 밀어줬고 김준태 반대편 오른쪽 김재성 다시 김재성. 자, 공간 들어가는 선수를 봤는데요. 안태현입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안태현 한 번 접어넣고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 자, 부천FC가 오늘 경기 마지막 선수 교체죠. 임동혁 선수를 투입시키고요. 이효균이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이효균 선수는 첫 경기 75분을 소화한 채 이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임대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공격진의 다양성을 좀 가져다주기 위해서 송선호 감독이 선택한 임대카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효균 선수가 조금 더 다양한 역할들, 많은 역할들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부천에서의 데뷔전을 마친 이효균 선수고요.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 자, 반대편 길게 왔습니다. 헤딩!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정면에 향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예. 자, 부천이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데 반해서 서울 이랜드는 아직까지 교체가 없습니다. 네, 임동혁 선수는 중앙 수비수 자원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공격 진영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이 선수가 190cm의 장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전방 쪽에서 헤딩을 따내주는 역할, 송선호 감독이 주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루키안을 도와서 좀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임동혁 선수가 전방 쪽에 지금 머물러 있고 루키안 선수가 오히려 측면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장신의 선수가 눈에 띄고 있죠. 그렇죠. 임동혁이 오늘 경기 부천의 두 번째 교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숭실대 학교를 졸업하고 올 시즌에 입단을 했었는데 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숭실대에서 주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신이기 때문에 프로 무대에서도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는데 헤딩 경합 능력, 공중볼을 얼마나 잘 따내줄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안태현이 뒤로 밀어줬고요. 김재성 다시 내립니다. 이교로 거쳐서 자, 신일수. 네, 여기서 키핑을 해줘야 됩니다. 또 긴 패스 헤딩 유원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주민규 선수가 지금 수비수와의 경합 과정에서는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오히려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배우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수비수는 자신과 경합해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중볼을 따내기 위해서 뛰어오르지만 이 타이밍에 주민규 선수는 배우 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비수가 공중볼을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규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스로인 가슴으로 받고 문기한, 네, 문기한 빠졌어요. 튀겼습니다. 문기한. 자, 왼쪽을 선택합니다. 문기한. 네, 측면 쪽에 도와주는 선수가 없는데요. 자, 세 명이 에워싸면서 볼을 가져오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주민규 이어받았고요. 자, 주민규 찔러주는 패스. 자, 일단 지병주 선수가 막아냈는데 손에 맞았다는 판정 같아요. 지금 옐로 카드가 나오면 지병주 선수 경고 2장째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네, 레드 카드가 나오게 되죠. 예, 지병주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요. 자, 지금 빨간 카드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빨간색 카드입니다. 네, 노동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 장면은 주심이 지병주 선수가 고의적으로 볼의 흐름을 막았다라고 봤습니다. 예. 팔을 써서 막았다라고 봤는데, 자, 추격볼을 터뜨렸던 지병주 선수가 빠져나갔다는 것. 왼쪽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예. 지병주 선수의 공백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자, 부천FC 추격 흐름에 약간 좀 찬물이 됐습니다. 지병주의 퇴장이 나오면서 이제 10명이서 싸워야 하는 부천FC입니다. 네,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퇴장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부천이 박은익료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 10명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 전원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골을 순환시키는데 노력을 했었었는데요. 자, 왼쪽 되게 빠져나와 봤습니다만 공격권은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 종료 직전의 흐름을 쥐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골이 터지지 않은 것은 박은희 선수의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예.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아쉬움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도 일단 10명이서 싸워야 하는 부천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이 수적인 공백, 이것의 아쉬움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부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병주가 빠지면서 일단 후반전 이 역습 흐름, 특히 왼쪽에서 오버래핑 활발하게 보여줬던 지병주 선수가 빠지면서 일단 공격 쪽에서도 좀 공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로 데뷔골을 터트리고 그리고 결국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다는 것은 예. 지병주 선수에게도 이 경기만을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게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서울 이랜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네, 잘 줬습니다. 네. 네. 들어갔는데요. 왼쪽 크로스. 그러나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민규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윤성현 선수 쪽으로 지금 잘 찔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터치아웃. 네, 관중석에서 윤성현 선수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죠. 예. 투입백으로 나왔을 때 윤성현 선수가 정말 폭발적인 오버래핑을 자주 가져가기 때문에 이 팬들의 환호를 자연스럽게 유도해내는 유형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왼쪽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규가 지금은 깊은 태클. 자, 그러나 지금 반칙까지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동혁 선수가 일단 어찌됐건 수비수가 한 명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앙 수비로 자연스럽게 지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결국 이 지병주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서 임동혁 선수에게 기대했던 공격 쪽에서의 카드도 일단은 꺼내지 못하게 된 부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입니다. 올라옵니다. 자, 머리를 두 번 맞았어요. 타라바이 왼쪽. 타라바이 꺾어줬는데 걸렸습니다. 김영남이 걷어냅니다. 네, 한희훈 선수가 지금 왼쪽 풀백의 위치로 옮긴 것으로 보이죠? 예. 자, 앞쪽으로 틀어주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차단됐고요. 넘어옵니다. 헤딩. 떨어지는 볼. 지금은 밀려 넘어졌다는 판정. 네, 뒤쪽에서 문재한 선수가 중심을 넘어뜨렸다라는 판정이 되겠습니다. 예. 후반전 이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에드슨 선수의 합류가 좀 늦어지는 것에 강한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예. 이 에드슨 선수가 포르투갈 1부 리그 파코 페레이라 출신의 선수로 6월 말에 영입이 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적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리그에 지금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김민규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에드슨 선수는 일단 측면 공격수, 아마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스피드와 개인기가 돋보이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에드슨 선수가 교체 카드로서 만약에 발휘가 됐더라면, 아니면 선발 카드에 에드슨 선수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부천이 다양한 공격 카드를 꺼내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에드슨 선수의 합류가 늦어지는 것이 아쉬운 부천인데요. 자, 오른쪽에서 일단 뒤로 밀었습니다. 김영남이 띄워줬고요. 왼쪽 뒷발로 밀었습니다. 진창수의 크로스가 막힙니다. 지금은 골라인을 벗어났고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서울이랜드는 반대로 이제 여름이 접시장, 이제 7월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이제 전력 보강에 나서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과연 박건하 감독은 지금 선수단을 파악한 상태에서 어느 포지션에 보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코너킥. 자, 뒤로 흘렀습니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박건하 감독은 사실 일단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전력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빠르게 선수단 파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박건하 감독의 특성상 약간 임대 카드를 조금 더 적절히 활용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클래식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 그러면서도 조금 더 공격 쪽에서 다채로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임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헤딩 2번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나바이가 다시 밀어줬고, 자, 서두르지 않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수적으로도 5세 있고 한 점 앞서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FC 침착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김준태인데요.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이항민의 차단. 자, 끊기지 않았어요. 볼 살아있습니다. 휘슬이 뒤늦게 불렸습니다. 네, 윤성열 선수의 오프사이드를 지적하는 예. 예. 깃발이 올라갔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40분. 박건호 감독 아직까지 교체 카드 꺼내들지 않네요. 네, 일단 주전 선수들을 계속해서 믿고 기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예,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점검해본다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강한 압박, 박건하 감독이 요구하는 강한 압박을 수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김영남 때려옵니다. 네. 그러나 그대로 굴러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남 선수의 오른발에 한번 실렸던 볼이었는데요. 예, 일단 박건하 감독이 요구하는 강한 압박,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90분 동안 쉴 새 없이 뛰어줄 수 있는 컨디션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 선수들이 과연 그 정도의 컨디션까지 완성되어 있느냐, 박건하 감독이 훈련 중에도 훈련 중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전에서 조금 더 선수들의 컨디션을 직접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교체 카드가 늦어지는 것은 일단 두 번째 경기에서 조금 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직접적으로 체크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범석의 패스가 끊겼고 다시 수비 맞고요. 어렵게 살렸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박건하 감독은 교체 카드를 쓰고 있지 않죠. 예, 계속해서 선수들이 이 시간대 어느 선수들은 압박을 가해주지 않고 어느 선수들은 쉴 새 없이 압박을 가해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첫 경기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냈던 그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을 결국 보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지금 서울 이레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크게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쉴 수 없이 압박을 가해주고 있고 측면 수비수들은 깊숙한 위치까지 버리팅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의 협력 수비, 볼을 끊어내고 중앙으로 길게 붙였습니다. 진창수 쪽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자, 김재성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안태현 크로스. 자, 골절이 됐어요. 자, 골절이 약간 불안해. 김재성이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자, 김재성이 코너 쪽. 두 명 사이 뚫지 못하네요. 몸으로 부딪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규로입니다. 반대쪽 있죠? 자, 이규로 네. 왼쪽으로 높게. 자, 타라바이가 따라붙어 보지만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대 이제 후반전 87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선수들의 집중력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이랜드는 결과와는 별개로 후반전의 경기 컨셉은 분명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확실히 보완했습니다. 예. 네,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 선수들을 상대 진영에서 공격수들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상대 진영에서 세컨볼 찬스가 왔을 때 그 세컨볼이 모두 서울이랜드 선수들을 대부분 향하고 있거든요. 자, 왼쪽을 향하는 패스 타라바이가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달라붙었던 포천FC. 김영남 찔러줬고요. 오른쪽 스피드 경합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자, 헤딩! 자, 떨어졌어요. 네,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대 선수들의 발이 무거울 때 오히려 여기서 부천은 공격수의 발에 걸렸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서울 이랜드 FC 왼쪽에서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후반전 43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경기. 서울이랜드가 프리타임 90분 동안 이렇게 강한 압박을 가져가 줬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정에서도 박건하 감독만의 컬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골키퍼에게 연결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고요. 코너킥을 내주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일단 안산이 가장 좋아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서울이랜드는 조금 더 플레이오프권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4위 강원과의 승점 차를 4점 차로 좁힐 수 있는 찬스가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세컨볼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수비 밀집. 오히려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짤딱하게 붙여줬고요. 반대편 틀어준다는 것이 다시 수비에게 맡겼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될 텐데요. 예. 문기한 걸려 넘어졌어요. 일단 진행을 시켰습니다. 오른쪽에서 조범석. 멀리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다시 한번 타라바이가 끊어줍니다. 터치아웃. 그렇습니다. 확실히 왼쪽 풀백으로 나서고 있는 한희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아마 한희훈 선수는 왼쪽 풀백으로서 측면에 있을 것이 아니고 장신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파고들면서 제공권 싸움에 같이 합류를 했을 필요가 있겠죠. 후반전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일단 앞선 옵사이드 선언이 됐고요. 부천 이대로 경기를 내준다면 이제 2연패, 3위 대구와도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강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타라바이 선수가 지금 그렇죠,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습니다. 예. 10분 동안 뛰어주면서 압박을 열심히 수행해줬고 공격적으로도 절대 소홀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확실히 부침이 있는 모습들. 지금 박건아 감독도 칼라의 미첼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의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90분 동안 교체가 없었던 서울 이랜드였는데요. 후반전 추가 시간에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칼라의 미첼이 최근에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약간 이제 훈련 중에 통증을 느끼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 오랜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이 됐었고요. 이제 그라운드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후반전 4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프리킥 길게 처리하는 김영광 골키퍼. 높게 넘어왔는데요. 진창수. 다시 달라붙으면서 헤딩. 루키안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진창수 슈팅!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활발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측면을 한번 거치면서 크로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자, 수비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타라바이 선수가 복귀했죠. 반대편에 예.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볼 잡고 있는 김대태. 네, 타라바이 밀어줬습니다. 타라바이 한번 잡고 타라바이 밀어줬습니다. 막힙니다. 자, 아직 살아있어요. 왼쪽에서 윤석열 꺾어줬고요. 손끝에 걸렸습니다. 주민규 선수 마지막까지 골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 주민규 선수의 슈팅 유원을 골키퍼가 손끝으로 전했고요. 서울 이랜드FC의 첫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를 계속 빼주죠. 예. 자, 타라바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었음에도 숨을 돌린 뒤에 다시 투입을 해서 지금과 같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의 정신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칼라이 미첼이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자, 주민규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순간이 지나갔고요. 네, 주변 동료들이 모두 골맛을 봤죠. 예. 타라바이가 선제골을 넣었고 안태현 선수까지도 정말 멋진 원더골을 터뜨렸었는데 주민규 선수도 지금 골 욕심이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코너킥 짧게 처리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수비 다리 사이로 빠져나왔는데요. 넘어지면서 안태현이 지켜냅니다. 지금 빗을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남 선수가 머리까지 지금 골을 향하게 날리면서 예. 골을 좀 간소해내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주심은 부천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 네, 머리를 뻗는 김영남 선수의 투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 레울파크는 추가골을 바라는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 그러나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는 있지 않습니다. 뒤로 밀어주면서 자, 볼 돌립니다. 자, 중앙 치고 나오는데요. 찔러줬어요. 주민규 돌아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블록. 부천FC 입장에선 아쉬운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반칙. 네, 이 상황까지도 서울이랜드의 골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부천으로서는 추가 시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아쉬움이 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약속된 4분의 추가 시간은 모두 다 흘렀습니다.
자, 뒷발로 밀어줬고요. 왼쪽 전달됐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약간 잡아 끌었습니다. 네, 안태현 선수가 동점을 받았죠. 예, 이제 부천으로선 정말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측에서는 전방쪽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하고 전방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과연 부천FC 이 경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유원우 골키퍼의 발끝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심이 일단 휘슬을 불면서 잠시 멈춰 세웠는데요. 네, 교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프리킥 진행이 됩니다. 머리 맞지 않았고 지금은 반칙. 공중골 같은 과정에서의 반칙입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 지금 교체가 아니고 그냥 빠져나갔군요. 예. 교체 없이 일단 치료의 목적으로 안태현 선수가 일단 그라운드에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헤딩 맞고 흘러나갔습니다. 공격권은 그대로 서울 이랜드. 자,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홈팬들은 이미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경기 종료. 서울 이랜드 FC 박건하 감독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2대1 홈에서 박건하 감독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은 후반전에 전술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주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추격골을 터뜨리는데 그쳤고요. 예, 두 경기 연속 퇴장이 나왔다는 것이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이랜드의 경우는 역시 부천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부천전 3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홈 경기 무패도 지속하게 됐고, 그러면서 서울이랜드 일단 4위 대구와의 강원과의 승점차를 4점차로 좁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승점 27점째를 채우면서 이제 4위로 일단 5위로 일단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 FC가 부천 상대로 2대1 박건하 감독의 첫 번째 승리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